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가 되면서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 서비스가 멈췄고요. 병원에서는 예약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면서 환자들이 제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멈추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학부 이주영 교수입니다. 엣지 컴퓨팅에서 엣지가 어디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생성되는 기기 그 자체입니다. 간단한 얼굴 인식이나 번역과 같은 가벼운 AI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실행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엣지 디바이스가 되는 것이죠. 둘째,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엣지 서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처리하기 힘든 AI 기능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엣지 서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에서는 5G 기지국 근처에 엣지 서버를 두면서 스마트폰에서 처리하기 힘든 AI 기능들을 도와주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을 때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비가 됐는데요. 항공사 발권 서비스라든지 부가 서비스들이 다 멈추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기 자체 서버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클라우드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클라우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사업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엣지 컴퓨팅은 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분산돼서 서버가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가 문제가 생겨도 그 특정 지역에서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모든 서비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실행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안이라던가 또한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군데로 확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챗 GPT와 같은 범용 AI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같은 엄청난 연산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타겟 서비스를 위한 AI 그리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AI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가까운 곳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어떤 보안 등급 그리고 AI 모델의 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따라서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이 서로 협동하면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엣지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AI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클라우드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처리를 하니까 클라우드 서버 부담도 줄여주고 또 네트워크 전송 비용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보안인데요. AI 학습을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낸다는 거는 때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내가 소유한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엣지 서버에서 이런 AI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전한 AI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볼 때 사용자의 연령대나 성별을 식별해서 맞춤형 광고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화재들을 빨리 인식해서 긴급 의료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원격 진료, 클라우드로 하게 된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을 적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로봇들을 계속 제어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 회사 내에 굉장히 중요한 기밀 데이터이다 보니까 엣지 컴퓨팅을 5G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시대가 온 건 아니고 서서히 이제 엣지 컴퓨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많은 영역에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엣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랑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의 흐름은 돌고 돕니다. 마치 유행처럼 말이죠. 다시금 돌아온 분산 컴퓨팅 시대. 엣지 컴퓨팅은 AI를 위한
기찻길과 같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은 반도체, AI,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엣지 컴퓨팅 생태계를 잘 구축해서 미래 AI의 먹거리를 많이 발굴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